시간 준비를 필요합니다. 네, 목화가 잘 되나요? 네, 하겠습니다. 저는 13학번이었고요. 제가 조자리에 앉았었는데 이 학번을 쓰는 게 참 약간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여기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또 불러주셔가지고 손태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약간 두발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할 얘기들을 5가지로 압축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1번은 척추가 좀 찌르르한 그런 일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 앉아있을 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앉아있는 애는 막 옥스토비 1번 학을 한 페이지씩 오독오독 씹으면서 다 외우고 저는 막 오비탈이 뭐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막 분자 오비탈이 뭐고 막 이러고 있고 그랬었는데 영작교에서 제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누구보다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그리고 2번은 꼭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거예요. 친구 3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점을 잘 챙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거는 요즘 믿거나 말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그 인식을 깨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13학번이었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16학번으로 입학을 했고 대학원에 21학번으로 입학을 해서 지금 석사 2년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학한 지 딱 10년 됐어요. 2022년이니까. 네, 그래서 10년 만에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후배들 앞에서 발표를 하려니까 너무 떨리네요.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도 잘하는데. 네. 그리고 제가 창원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여기 혹시 창원에서 오신 분이 있나요? 없나요? 네. 우리 창원 후배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고요. 네. 그리고 대학에서는 건축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약간 제가 다른 친구들과 좀 특이하게 공대인데 공대를 복수 전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들이 미쳤다 그랬는데 그건 사실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구조공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알고 있는 롯데타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무너지게 잘 설계하는 그런 거를 여러 신기술들을 막 도입해서 같이 잘 버무리는 그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강에서 학생회였고요. 그래서 나름 인싸가 되고 싶은 아싸였달까요? 네. 그래서 친구들 중에 저를 좋아하는 친구들 반, 또 안 좋아하는 친구들 반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말을 좀 이렇게 필터링 없이 막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는 EOS를 했고 정보 PT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막 좋아해가지고 약간 너드처럼 좀 그랬는데 EOS 아직도 잘 있죠? 막 없어진다 그랬던 것 같은데 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EOS 후배들은 연락하면 언제든지 제가 답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RN이랑 졸업연구는 수학을 했었고 이종민 선생님은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전영철 선생님하고 강대준 선생님은 아직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사실 한국과학영작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디에서도 사실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많이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많고 특히 조철희 선생님이나 제가 싫어하는 화학 선생님이었는데 근데 참 조철희 선생님 보면서도 많이 배웠고 또 손태희 선생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제 간단한 소개를 했고 제 한가영에서의 삶을 좀 간단하게 몇 가지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나는 게 이 홍콩에 교환학생 갔다 온 게 좀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가지고 저 홍콩에 참 뭐랄까요, 코로나라서 교환학생 못 가나요 요새? 근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꼭 가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냥 식상하게 시야가 넓어진다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홍콩에 가서 걔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으로 내가 하는 공부랑 똑같은 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 보고 배워야 돼요. 사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이중적분 그런 거를 걔네는 의미를 오덕오덕 씹으면서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공부가 정말 소중한 공부입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하게 화학을 싫어하는데 러시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심지어 11월에 갔어요. 그때 세월호가 터졌을 때 2학년이어가지고 그때 11월로 미뤄져가지고 딱 그 러시아 아직도 기억나요. 세레미에티보 공항에 딱 내리는데 옆에 눈이 오더라고요. 11월인데 바깥에 기온 영하 20도래요. 그래가지고 양말을 3개를 신었는데 발이 얼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고 러시아에서 그 KFC에서 콜라를 시켰는데 따뜻한 콜라가 나오더라고요. 김이 빠진 게. 그래가지고 그 러시아에서 그랬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러시아에도 그 화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열심히 사는지 그런 거를 많이 보고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회도 좀 기억에 많이 남고 축구부도 기억에 많이 남고 그래서 제가 계속 공부 얘기 안 하고 쓸데없는 사진만 계속 보여주는 게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공부 외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공부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 공부 외의 것들이 사실 한가영에서의 삶을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되돌아볼 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활동을 그냥 뭐 학교에서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R&D 때 했던 거를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3학년 때 오스트리아에 그 전형석 선생님하고 7박 8일 동안 국제학회도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 앞에 저기 지금 사진 안 보이는데 일본인 심사위원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근데 제가 한국에서 온 고등학생이라는 거 알고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발표하기 전에 전형석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일본한테. 무조건 일본인 교수가 질문하면 무조건 대답해라 해가지고 잘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사실 저기 보이는 저 백발의 저 교수님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 교수님이 그때 제가 대답하는 게 인상적이었는지 막 저한테 말도 걸고 그 학회에서 사실 대학원생들이 와서 하는 발표를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막 하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오스트리아에서의 기억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KSA에서의 그 공부를 돌아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물리랑 정보를 많이 좋아했고 화학이랑 생물을 참 싫어했는데 그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재학교에 가면은 딱 좋아하는 과목도 절반만 하고 잘하는 과목도 절반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라. 그 얘기가 약간 맹목적인 믿음이었달까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화학이랑 생물도 막 안 외워지는 걸 막 아득바득 외워가면서 아미노산 20개 외우고 까먹고 막 발린이랑 이소, 류신이랑 헷갈리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막 틀렸던 기억도 나고 네. 근데 저는 여기 뒤에 오늘 선배님이랑 또 친구도 있는데 두 분은 약간 이렇게 특정 과목들을 깊게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근데 저는 되게 다양하게 들었거든요. 뭐 천체 관측의 기초 그런 것도 듣고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일반 생물학, 일반 지구과학 다 들었고요. 그리고 무슨 그러니까 쟤는 전공이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네. 그래서 두루두루 다양하게 들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무조건 이걸 할 거야 라고 정하는 것도 또 좋은 길이지만 잘 모르겠다면은 이것저것 그냥 되는 대로 다 찔러보면서 내가 이게 맞는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거를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점은 3.7을 목표로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졸업할 때 3.7이었는데 사실 이 학점 항밍아웃을 하니까 약간 부끄러운데요. 왜냐면 뒤에 친구랑 선배님은 학점이 높은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학점이 낮아가지고 네, 좀 그랬는데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3.5가 안 되면 그냥 뭔가 자기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막 하여튼 자기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이상부터는 약간 이제 자기가 잘 맞는 과목도 있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학원에서도 느끼는 게 사실 여기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서울과학고나 이런 특정 학교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경기과학고나 대구과학고나 뭐 이런 학교에서 온 친구들 보면 정말 기똥차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뭐 누가 1등이네 누가 2등이네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사실 진정한 적들은 여기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열심히 좀 사세요. 그리고 영재학교에서는 사실 저는 입학할 때 과학 영재학교라 가지고 과학만 배우는 줄 알고 왔거든요. 근데 수학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배우면서 이게 수학이 참 쓸모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수학이 정말 쓸모가 많습니다. 나중에 대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남들이 다 끄덕거리고 있는데 나만 저게 뭐고 이런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그게 10중 8구 수학 문제예요. 수학이 이해가 안 되면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영어 모르고 미국 가서 공부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수학 모르는 거는. 수학을 귀찮더라도 자기 손으로 직접 쓰면서 남들한테 물어가면서 꾸역꾸역 하는 그런 습관과 의지와 이런 뭐라 그러죠? 이 경상도 말로 애살이라 그러는데 깡다구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특이한 전공을 고른 것이 건축을 택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영재학교에서 특히 우리 학교에서 제 위에 선배님이 한 분 있고 제 밑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못해서 그런가. 근데 제가 왜 건축을 정했는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대에 대학에 가려고 보니까 이제 엄마가 서울대를 가래요. 그래서 사실 저는 카이스트를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서울대를 가라 그래가지고 마마보이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서울대에 그래도 써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대학을 알아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순수과학은 못할 짓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그런 분재들은. 그래가지고 자연과학대는 제꼈고 농생대는 못 쓰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농생대는 지원을 못 하겠던 것 같고 서범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선생님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대 갔습니다. 그리고 공대 안에는 뭐 12개가 있는데 지금 11개가 됐는데 저는 사실 토목과가 제일 끌렸어요. 토목과, 토의 나무 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토목과가 제일 끌렸는데 왜 끌렸냐면 뭔가 흑토의 나무 목이라 그러니까 약간 친환경스럽고 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아빠한테 토목과 가겠다 그랬는데 아빠가 토목과는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왜 토목과는 안 되냐 그랬더니 그거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뭐 나라에서 발주를 받거나 아니면 몇십 명이서 다 같이 하거나 막 이래야 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저희 아빠가 기계과를 나와가지고 물론 여기 학교는 아닙니다만 기계과를 나와가지고 아빠한테 기계과는 어떠냐 그랬더니 기계과는 졸업하면은 머릿속에 4대 역학밖에 없고 새로 배워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그럼 기계과도 아닌가 보다. 그리고 항공우주 뭐 이런 거는 관심 없었고 화학생물 싫어했고 원자핵은 모르겠어요. 왜 안 쓰지? 그리고 사실 제가 가고 싶었던 게 전기과랑 컴퓨터였는데 성적이 안 됐어요. 같이 지원하는 친구들이 전기과랑 컴공 쓴다는 애가 막 4.0 이러니까 그래서 학점을 챙겨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3학년 돼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원하는 전공을 저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고작 그 숫자 몇 점 때문에 원하는 전공을 못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머리를 싸매고 머리에 쥐가 내리도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피똥을 싸면서 해야 돼요. 애살이 넘치게. 근데 모르겠어요. 아까 오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 때는 막 이렇게 복도에도 어마무시하게 공부하고 그랬는데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공대에는 두 가지 큰 메인 스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인풋이 작고 아웃풋이 큰 뭐 전자공학이나 컴퓨터공학이나 이런 계열이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아웃풋이 크고 인풋이 작은 건축공학이나 토목공학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왜 인풋이 크냐면 지진 같은 거는 이렇게 가속도가 크게 오는데 그 피해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의 공학을 추구하는 하나의 스트림이 있고 또 반대는 작은 인풋으로 큰 결과를 낳는 그러니까 뭐 아주 작은 미세 신호를 가지고 이만큼 증폭을 시켜서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계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건축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갈증이 이거였어요. 한쪽만 배우는 거. 이 반대쪽도 알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설업의 생산성이에요. 제일 밑에가 건설업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역사가 흐르는데 건설업만 도태되고 있죠. 생산성이 농업보다 낮습니다. 건설업의 생산성이 농업보다 낮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죠. 네. 롯데타워 짓는데 옆에서 농사 짓는 애가 더 생산성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좀 스마트한 건설을 할 수 없을까? 왜 건설은 노가다 소리를 듣는 걸까? 가다가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일본 말로. 가다가 체계라는 말이에요. 체계 없이 막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사실 건설은 노가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틀을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제가 건축인데 전기정보공학부에 복수전공 한다 그러니까 미쳤다. 건축가도 집에 못 가는데 전기과는 더 집에 못 가는데 그럼 너는 더 집에 못 가는 거냐 막 이러면서 저한테 비꼬고 막 저는 술자리에서 빼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친구들의 핍박과 또 주위의 걱정 어린 시선 속에서도 저는 이런 스마트한 건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스타크래프트에 미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SCB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건설 로봇을 그런 생각도 했고 뭐 이런 우주나 달에 언젠가는 집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공상 영화 같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기서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서울대에서의 삶은 되게 생각보다 팍팍했어요. 막 카이스트는 좋은 점이 많잖아요. 뭐 일반 물리학 이런 거 다 듣고 가면은 다 패스해주고, 네, 그래가지고 참 좋았는데 저는 1, 2학년 때 아주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미적분학도 다시 하고 다시는 이중적분 안 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이중적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림 정리 뭐 이러고 있고. 그리고 그거가 더불어서 건축과는 그러니까 5년제가 있고 4년제가 있어요. 5년제는 설계하는 애들이에요. 미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설계는 예술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건축과 가가지고 야 나는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될 거야 막 이러면서 갔는데 설계 스튜디오라는 수업이 밤 6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나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그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뒤에 나올 건데 사진이 교수님이 앞에 서가지고 막 2주일 동안 열심히 만들어 놓은 우주랑 모양을 갖고 가면은 거기다 막 낙서를 하면서 꿈을 짓밟는 거죠. 너의 설계는 이래서 쓰레기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폭언을 듣는 거죠. 근데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1, 2학년 때 사실 같이 하다가 원래 설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건축가는 밥 벌어먹고 못 살겠다. 연봉 2,400만 원 받고는 살 수가 없겠다. 서울의 아파트를 못 사겠구나. 200짜리까지 살아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공학을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사실 공학을 하니까 되게 많이 편하더라고요. 다 해오던 수학이고 뭐 코딩이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근데 건축공학에는 건축 구조가 있고요.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그 다음에 건축 환경 설비, 에너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냉난방, 그 다음에 조명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축 시공이 있어요. 건물을 어떻게 하면 빠르고 경제적으로 잘 지을 것인가. 근데 그 중에서 환경은 좀 약간 인테리어 업자들이 하는 것 같고 시공은 노가다 느낌이 나서 그래서 구조를 했습니다. 실제 설계 스튜디오의 모습이에요. 서울대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닌데 요거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드랑 모양 만들어가면 저렇게 앞에서 막 양복을 입고 서서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논리적인 비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비판도 많아요. 근데 저렇게 도제식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건축의 그런 의미들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부에 한면을 느껴가지고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저소득층 중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을 제가 대학교 내내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여기가 경기도 의왕시인데 의왕시까지 왕복 지하철 3시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에 얘네들한테 계속 수학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저 중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었고 또 뭐 부모님이 둘 다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랑 사는데 중학생인데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합니다. 그런 친구도 있었고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 사실 얘네들한테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런 삶의 태도랄까? 이런 거를. 그런 사실 내가 느꼈던 그런 자유와 내가 느꼈던 풍요로움이 당연한 게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오기로 생각을 했던 거는 사실 뒤에 나올 건데
제일 가장 큰 이유가 군대였어요. 군대를 원래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점점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군대를 가기 싫어집니다. 네. 그래가지고 대학원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NY가 뭘까요? 노예죠, 노예. 네. 네. 노예입니다. 그래서 왜 나는 노예가 될 것인가? 왜 나는 자발적으로 노예가 돼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 원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경계라면 처음에 고등학생 때 저 파란색 원 정도 배우다가 이제 대학교 가면 저게 점점 원이 커지다가 대학원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저게 뾰족해지는 것 같아요. 뾰족해지면서 저게 딱 인류의 지식의 끝에 딱 경계에 도달하는 순간 박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그걸 뚫고 가면 이제 계속 그런 인류의 지식의 첨단에서 공부를 하는 거겠죠. 연구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을 한번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이 좀 차이가 크다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사실 부산이 되게 서울하고 멀고 또 집이 서울인 사람도 있을 거고 한데 여기에서 갇혀있지 마시고 세상은 넓으니까 주말에 다른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여행도 가보시고 물론 부모님한테 허락은 맡아야겠죠.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 인류의 지식의 첨단의 끝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대학원에서 뭘 연구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뭘 연구하냐면 내자가 들어가는 걸 다 해요. 내진, 내풍, 내폭, 내화, 내충격 이런 걸 다 하는데 건물이 견뎌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아주 많죠. 네, 아주 간단하게 가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풍이 되게 위험한 우리나라는 태풍이 많이 오니까 이런 어마무시한 태풍이 오죠. 근데 이제 보면 막 이렇게 차가 날아가요. 네, 되게 위험해요. 건물도 막 저거 뜯겨 나가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막 지붕이 막 뜯겨 나갑니다. 저거 막 돈 10억 주고 건물 지어놨는데 저러면은 가슴이 찢어지겠죠? 네. 그 다음에 네. 막 저렇게 막 날라와가지고 머리통을 받쳐야 됩니다. 마음이 아프겠죠? 그리고 이거는 다 알 거예요. 이렇게 다리가 흔들흔들 하는 거, 타코마 다리. 그래가지고 다리가 무너집니다. 마음이 아프겠죠?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리고 초고층 타워 중국에서 지어놨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죠? 네. 기울었잖아요, 그죠? 네. 마음이 아프죠? 그 다음에 평지에서 주로 오는 토네이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토네이도 한번 지나가면 개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고 네, 무섭죠. 미국 중서부에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다 지하에 건물을 지어요. 대피하려고. 저기 다 엎어졌죠. 그리고 어마무시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람에 빌딩풍 여기 부산에 저기 마린시티 가면은 태풍 오면 저렇게 막 간판 뜯기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그 유명한 LCT죠. 다 박살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뭘 연구하는가 이거 움짤인데 움짤이라고 그러면 좀 그러네요. 짤이에요 짤. 네 이렇게 건물이 흔들리는 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게 흔들리지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버티면서 건물이 잘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는 그런 걸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울의 대림 아크로 포레스트 네, 서울숲에 있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설계해보고 그 다음에 빌딩풍 이런 것도 연구하고요. 이렇게 건물 사이에 있으면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간판 뜯기고 지붕 날아가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네, CFD라고 컴퓨터로 바람 부는 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해보고 풍동 실험도 합니다. 컴퓨터로만 실험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실제로 저 큰 선풍기예요. 한 이 건물만한 선풍기인데 선풍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저 자동차의 풍동 실험은 많이 하잖아요. 저런 것도 하고 그래서 사람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저렇게 위험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 세워놓고 실험을 합니다. 실제 저희 실험실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스파이어 블럭 세워놓고 합니다, 실험을. 그래서 이렇게 건물 모양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담배 연기 네, 그런 걸 뿜어가지고 담배 연기 아닙니다, 당연히. 동영상이 나오나요? 그래서 레이저로 쏴가지고 저 난류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이런 것도 연구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프로세싱으로 위성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코딩을 해가지고 바람에 의한 하중을 예측하는 것도 하고 3D 프린터로 이렇게 서울대 아이디어 팩토리에 저런 시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서울대생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고 3D 프린터로 모형을 뽑아가지고 그걸로 풍경 실험도 합니다. 건축공학이 왜 중요한가? 아기돼지 삼형제를 예시로 들고 싶어요. 그래서 바람 불어가지고 부수죠. 그 다음에 대포를 써서 부시죠. 그 다음은 뭘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람 불어가지고 후 하면은 쭉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 원리로는 이렇다는 거죠. 이게 동화를 보면서도 이 공학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붕이 뜯기는 원리예요. 저게 방금 이게 돼지가 슬프죠. 저는. 그 다음에 나무로 지어도 슬픕니다. 바람이 날아가니까 그만큼 바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스티프너 같은 거 달아가지고 안 날아가게 지붕 안 뜯기게 딱 해놓으면 저렇게 딱 되면은 방금 잘 보면은 뒤에 이제 날아갑니다. 시간상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저런 네 번째 돼지들은 그럼 이제 벽돌로 집 짓는 거 말고 어떻게 집을 짓느냐. 이제 콘크리트라는 걸 쓰는데 콘크리트는 시멘트에다 물을 탄 다음에 모래랑 자갈을 섞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돌이에요, 돌. 근데 리퀴드 스톤입니다. 원래 액체였는데 그게 양생이 되면서 점점 강도가 세져요. 근데 콘크리트 쓰는 이유는 제일 싸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씁니다. 그리고 철근을 써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철근을 넣어서 저렇게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해가지고 예쁘게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합니다. 연구들을 하고 뭐 이렇게 아파트에 이렇게 커플링 빔이라는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넷째 돼지가 좀 더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콘크리트가 원래 위에서 누르면 저렇게 뽀개지겠죠. 밑에가 휘어가지고. 근데 밑에 관을 넣고 철근을 당겨가지고 배를 이렇게 부풀린 다음에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평해지겠죠. 그럼 뭐 프리스트레스라고 해요. 미리 스트레스를 줘서 이 콘크리트를 위로 부풀게 한 다음에 위에서 하중이 가해지니까 이렇게 누르니까 평평해지는 거죠. 원래 밑으로 과하게 눌리면은 균열이 가고 건물이 무너지는 건데. 그래서 저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에다 넣고 이제 철근을 넣고 당기는 거고 다양한 실험을 합니다. 그런 게 적용된 아파트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다 했던 것들이고 그래서 뭐 이런 원자력 발전소 엄청 중요하죠. 원자력 발전소 터지면은 막 영화에서 막 난리 나잖아요. 원자력 발전소에 다 그게 들어간 거예요. 저런 철근 당겨가지고 이 쉽게 말하면 벨트를 세게 꽉 조인 거예요. 벨트를 꽉 조여놓으면은 안에서 폭발을 빵 해도 벨트가 꽉 잡고 있으니까 안 터지겠죠. 그런 방식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설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 안에 저런 관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집도 지어줘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부재를 만들어 와가지고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거예요. 블럭 쌓듯이. 그래서 이런 것도 합니다. 이건 반도체 공장 같은 데 쓰면 좋겠죠. 빨리빨리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험도 하고요. 지진 막 흔드는 거 실험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좋은 성과도 냈습니다. 뭐 저희 기도 교수님인데 그래서 이제 넷째 돼지가 아무리 생쇼를 해도 다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거 뿌려가지고 딱딱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랑 IoT 같은 걸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이걸 당기는 거를 얼마나 잘 당겼는지 IoT로 측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의 기술 팔아가지고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파괴 검사 콘크리트를 안에 안 보게 보고도 안에 어떻게 측정할까 해가지고 망치를 때려가지고 망치의 반사파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 AI가 판단합니다. 그래가지고 망치 두드려서 응력파가 들어갔다 나오는 거를 반사된 파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게 AI가 판단하는 거예요. 안에 결함이 있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하고 이제 아기 돼지들이 계속 무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음주운전하고 빵 들이박으면 무너지겠죠? 배가 마음이 아프죠? 저기 날라옵니다. 막 태풍 불면. 해가지고 사진인데 실제 실험한 사진이에요. 이렇게 해서 중속 가스건이라고 그러는데 가스총으로 저걸 쏘는 거예요. 쏴가지고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건데 저렇게 박살이 납니다. 만약에 막 북한에서 북한 좀 민감하나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폭탄을 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런 것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도 하고, 네, 그래서 요걸로 쏘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막 저게 가스총이에요. 서울대 이런 시설들이 다 있고, 이제 그 뒤에 면을 보면 저렇게 뽀개진 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동영상인데 위에서 쿵 하고 떨어집니다. 자유 낙하 실험이죠. 9.8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아직도 일반 물리 시험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꽝 치면은 밑에 박살이 납니다. 네, 근데 저거를 안에서 이렇게 강봉을 아까 봤던 크리스트를 쓰고 딱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박살이 안 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쿵 하고 주저앉았겠죠. 그 뒷면에서도 보면은 이게 동영상이 좀 긴데, 네,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났죠? 저기 났죠? 네. 근데 얘는 프리스트레스 없는 거고 얘는 있는 거예요. 또 없는 건 박살이 나고 있는 건 박살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하고 뒤에 막 이렇게 균열도 체크하고, 이거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어요. 저렇게. 네. 아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랑 똑같냐면 앵그리버드랑 똑같아요. 그렇죠? 앵그리버드 알죠? 총 팍 쏘는 거. 그래서 앵그리버드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면 결과가 잘 나와요. 이렇게 예쁘게 나오죠? 안 예쁜가요? 정말 예쁜가요? 네. 앵그리버드입니다. 요거를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거 이제 쓰나미가 와서 건물 때리는 거 이런 것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비행기가 와서 밟는 거, 이건 실제로 일본에서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모양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콘크리트 벽에 갖다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충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도 보고요. 뒤에 실제 비행기 모양으로 이렇게 이게 부딪히는 형상이 나와 있죠.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똑같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방폭 실험도 합니다. TNT 같은 거 놓고 진짜 똑같죠? 앵그리버드랑 좀 있으면 터집니다.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도 저 콘크리트 벽은 잘 견디죠? 네. 그런 것들 실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입자들의 흐름을 유동으로 실험하고, 퍼져가는 것도 실험하고, 그 다음에 불도 지켜보고 불장난하는 거죠. 쿠팡의 물류센터에 화재 나가지고 난리가 나, 소방관들이 죽었잖아요. 그 밑에서 불을 지피면서 저 콘크리트 건물이 불에 견딜 수 있게 2시간 이상 견디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기 돼지들이 이런 여러 재해로부터 건물을 잘 지켰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도 우리는 아직도 세이프하지 않죠? 이런 거 박살이 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직 여러 가지 위험이 남아있다. 그럼 이제 이런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대학원에 왜 왔는가? 생각해보면 사실 제일 처음에는 군대였어요. 군대였죠. 근데 하다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구도 하고 뭐 언젠가는 교수나 연구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게 현실이 되니까 끝이 없고 전문연도 또 영어 시험도 봐야 되고 교수나 연구원도 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재능이 있고 뛰어나지 않으면 교수나 연구원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보는 교수님이나 여기 학교 선생님들은 되게 성공한 연구자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사실 실패한 연구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해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삶은 원래 불확실성의 연속인 것 같아요. 네. 뭐 정해진 게 없고 좀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만 많고, 사실 제가 10년 전에 여기 앉아있을 때 선배가 와가지고 그런 말 했어요. 10년 후에 뭐 해먹고 살 수 있을지 생각해봐라. 네? 근데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10년 후에 뭐 하지? 그냥 살아있으면 다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네. 여러분들은 10년 후에 뭐 하고 있을지 구체적인 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꿈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생각하는 꿈은 나의 아저씨라는 저 유명한 드라마에 나오는 구조기술사 저런 걸 할 수도 있겠고, 대학에서 강의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 연구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초장대 교량이나 초고층 건물을 설계하고 직접 짓는 데 참여하는 엔지니어가 돼 있을 수도 있겠죠. 뭐가 되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졸업생들은 뭘 하고 있는가? 네, 창업을 한 분도 있고, 그리고 군인이 돼 있는 분도 있고, 네, 저
NY는 다 노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행 가는 친구도 있고 저 짝대기는 하지 마라 그런 소리입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왜 의사가 되면 안 될까요? 영재학교 나오면 이게 되게 민감한 주제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아니면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의사가 왜 되면 안 되냐? 의사는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는 의사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의사는 자기가 행복한 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 삶을 내가 행복하지 않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의사가 행복한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더 의미 있고 더 넓은 세상에 더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이 누군가의 기회를 뺏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뒤에는 5천만 국민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열심히들 공부 좀 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눈에 불을 켜시고 지금도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열심히 사세요. 네. 사실 제가 방금 한 얘기가 저 곧 의사가 되면 저 친구가 한 말이에요. 막상 의대 와보니까 별로 안 좋다 이거죠. 네. 생각하던 것보다 별로 안 좋다 이거죠. 네.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척추가 찌르르르 한 일을 찾아야겠죠. 가슴 뛰는 일, 즐거운 일.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어느 분야든지 1등이 되면 따라와요. 빵 만드는 사람도 전국에서 빵 제일 잘 만든다. 그러면 돈 엄청나게 벌죠. 정말 사소한 거 하나에 1등이 되면 떼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요즘. 그러니까 돈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거나 그런 거를 걱정하지 마시고 어떠한 한 분야든지 내가 정말 평생 동안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65세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65세 이후에도 내가 즐겁게 저 일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일을 하십시오. 특히 그것이 연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군인이 될 수도 있고 창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원이 될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열심히 하면 그것도 또 그거대로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척추가 찌르르 하는 일을 찾으라는 겁니다. 제가 서울대 건축학과에 간다고 했을 때 모두가 걱정을 했습니다. 야, 건축하면 돈 못 번다. 노가다다. 근데 지금 저를 다 부러워합니다. 네. 나도 건축할 걸. 기계과 나왔는데 4대 역학밖에 모르네. 이러고 있습니다. 네. 차라리 그러니까 전공을 정할 때 산업계가 튼튼하고 또 그 오래된 학문이 좋습니다. 오래됐다는 거는 그만큼 근본이 있다는 거죠, 요즘 말로. 네. 근본 있는 학문 아십시오. 죄다 AI, 죄다 머신러닝, 죄다 딥러닝 하는데 그거를 사실 연구 입장에서 하려면 그것이 다 수학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연구하면 할수록 정말 중국 애들이 다 했구나. 인구의 힘이 대단하다.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팬시해 보인다고 그걸 쫓지 마시고 남들이 해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600년대부터 1600년대 맞나요? 네. 그 뉴턴이 1600년대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뉴턴이 물리를 연구했던 이유가 있겠죠? 그 천재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그 학문이 일반 물리, 일반화 재미없죠. 힘들죠. 맨날 보고서 내야 되는 거 싫죠. 그런데도 참고 그걸 꿋꿋이 해야 됩니다. 그게 단순히 성적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나중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게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열심히 해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그 다음 스텝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언제나 어디서든 달려올 수 있는 친구가 3명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친구들이 아직도 한가형 친구들이에요. 여기 친구들이 대학 가서도 계속 연락하고 카이스트 다니고 서울대 다니고 계속 만나고 주말마다 술 먹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그러니까 저도 돌이켜보면 친구들 중에 그냥 혼자 열심히 하다 혼자 졸업하고 혼자 잘 살고 이런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전화하면 지금도 서울에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는 친구 3명 있습니다. 네, 걔네들이 다 한가한 친구들이에요. 네, 불러볼까요? 네, 사실 수영이랑 별로 안 친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도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그 친구가 나중에 저처럼 27살, 26살 돼서도
만날 수 있는 친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친구가 가끔 이상한 짓을 해도 잘 보듬어 주시고 아껴주시고 같이 숙제는 보여주지 마시고 말로만 설명하시고 네, 시험 공부도 같이 열심히 하시고 사실 혼자 하면 안 되는 것이 같이 하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제발 옆에 친구들은 적이 아닙니다. 옆에 친구들은 적이 아니에요. 적은 밖에 있다고 그랬죠. 제가 서울과학고에 경기과학고에 있습니다. 적은 이겨야 돼요.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사실 제가 입학할 때 그랬어요. 진짜로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여기 정확히 요 자리였는데 조철이 교감 선생님이 그때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걱정하지 마 은행 가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150등은 대한민국의 150등이다. 저 때는 150명이었거든요. 한 학년이. 근데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후배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뭔가 선배로서 미안하고 약간 부끄럽고 좀 그런데 그래도 네 여러분들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의 꼴등은 대한민국에서 150등이라는 것을 120등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적이 안 된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주변에서 뭐 해라 뭐 좋다 이거에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하면 되지 옆에서 누가 좋다 어쩐다 그런다고 사실 한가형 친구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좋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런 정신으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점은 제발 잘 챙기세요.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